강원도가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들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레고랜드와 맺은 계약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선수촌에 추가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선수촌이 태백시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도민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건물로 돌진하며 보행자 1명이 숨졌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레고랜드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인데요. 하지만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시작과 동시에 이 계획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미 관련 부지를 매입한 상태라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강원국제컨벤션센터. 1,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중도 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이곳 부지를 47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정 시작과 동시에 센터 건립 계획은 취소됐고 사들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부지 활용을 위해선 1,700면에 달하는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해 레고랜드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들인 땅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또다시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우선 레고랜드와 맺은 관련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레고랜드 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105억 원에 매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년 전 100억 원대에 매도한 부지를 센터 건립을 위해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재매입한 건데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중도개발공사에 꼼수로 예산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이없는 상황이 2년 만에 저희가 그냥 그 자금을 우리 도민의 혈세를 거의 400억 가까운 그런 금액을 그냥 거기 중도개발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강원도가 선납한 상하수도 부담금 40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원도가 레고랜드 측과 부담금 보전에 대한 합의도 없이 납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와 강원도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나 후보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해 설치된 합숙 훈련장이 있습니다. 바로 태백 선수촌인데요. 네, 태백시가 이 태백 선수촌에 스포츠 시설을 추가로 건립해 선수촌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백 선수촌입니다. 해발 고도 1,330m, 한백상 정상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높이는 데 좋아 육상 종목 선수들에겐 최적의 훈련지입니다. 하지만 실내 체육관이 부족해 동절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태백시와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체력 단련실과 실내 트랙을 포함한 지상 3층 규모의 체육관이 추가로 건립됩니다. 한 구장 내에 농구 경기장과 배구 경기장, 핸드볼 구장 등 여러 종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 상주 직원이 20여 명, 식당 등 위탁업체 직원 한 30여 명, 총 50명 이상이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함으로써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을 확보한 상황. 12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와 공사를 거쳐 27년도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계획대로 체육관이 설립되면 기존의 선수 50명까지 수용 가능했던 이 공간이 160명까지나 수용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태백시의 스포츠 마케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19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양측이 도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도정 교체를 이룬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서도 잘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진태 도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당과 도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홍천 용문 철도 건설 등 도민 수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일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주차장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부딪힌 휴게소 이용객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과 보행자 등 8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보름 이상 감금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18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21살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피의자 2명에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해시 천곡동 다세대 주택과 인천시의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21살 B씨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부모는 피의자 중 한 명만 구속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친구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7차례나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1살 학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B양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짜고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올리는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깡통 전세 사고는 올해에만 427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칙을 고친다는 방침인데요. 신축 빌라의 시세를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한 이유와 근거, 또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감정평가에 필수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안이 개정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 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지수가 2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강원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3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상승기 이후 23개월 만에 첫 하락인데요. 실제 춘천 온이동의 일부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1,500만 원 가까이 하락했고 원주에서도 1,000만 원 이상 거래 가격이 빠졌습니다. 지역 주택 매매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해 91.7을 기록하면서 심리 위축 기준선인 9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삼척시가 강원대 삼척 도계 캠퍼스 학생들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새로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1년간 20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카드형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윤휘영 전 강릉경찰서장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했습니다. 윤휘영 전 서장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강릉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릉 대형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릉시는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강릉 지역 유관기관장 중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겨울철 오징어 건조 가공 분야의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합니다. 속초시는 필리핀 근로자 21명을 지역 내 오징어 가공업체 7곳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부터 입국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고성군이 2025년까지 거진읍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올해 거진정보구에서 건진 우체국까지 550m 구간의 전주와 전선, 통신 케이블을 지중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내년부터 2025년까지 거진읍 수산물 판매장까지 1.1km 구간도 2, 3단계로 나뉘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백 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15일에 열린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부문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연에서 태백 윈드 오케스트라는 이대건 지휘자의 지휘 아래 아프리칸 심포니와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했는데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는 1976년에 시작돼 전국 초중고교, 일반부 관악합주단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치러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연대회입니다. 평창군이 19일 개그맨 정태호 씨를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개그맨 정태호 씨는 2008년 KBS 공채 23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201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최우수 코너상을 수상하고 5대 폭력 척결 홍보대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홍보대사 선정을 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을 홍보하고 군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노인의 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축하 공연과 기념식, 어르신 여가활동 경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또 기념식에서는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노인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춘천 후평동 부안초등학교와 후평중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기영 강원도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보건 춘천시 의원과 김지숙 춘천시 의원, 후평동 주민들이 참석했는데요. 참석한 주민들은 통학 구간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인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춘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